사파리 말고 크롬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잠시 뒤에 소설이 완성이 됩니다. 포커스가 잡히지 않죠. 그리고 노출도 변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8.2에서는 이 챗GPT까지 개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iOS 18.1 정식 버전이 공개가 되었죠. 덕분에 애플 인텔리전스도 이제 좀 맛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통화 녹음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쪽짜리 기능이었지만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바로 iOS 18.2 개발자 베타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도 여러가지 새롭게 바뀌고 또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콘들이 바뀐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에 다크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홈스크린에서 다크모드 아이콘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다크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아이콘에 하얀색 테두리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콘에 이렇게 컬러를 입혀서 보면 설정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디폴트 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앱으로 들어가 보면 상단에 디폴트 앱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 앱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메일이나 메시지, 브라우저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사파리 말고 크롬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입맛에 맞게 앱을 설정해 두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iOS 18.2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챗GPT입니다. 원래 18.1에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개방이 된 거고, 18.2에서는 이 챗GPT까지 개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챗GPT 사용하면서 쓰는 그런 고급 내용들까지도 다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로 들어간 다음에 쭉 내려보면 챗GPT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상단에 챗GPT 토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는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를 보면 데일 리밋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료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한도,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무료 사용자는 고급 버전인 ChatGPT-4를 몇 번 정도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요청들은 기본 버전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GPT-4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제 돈을 내고 ChatGPT 플러스를 구독해야 되는 거죠. 이게 19.99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7,000원?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비싸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ChatGPT를 통해서 아이폰에서 이제 무얼 할 수 있냐, 이런 게 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시리와 통합이 되고요. 버추얼 인텔리전스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도구에서 텍스트 작성까지도 가능해져요. 제가 시리를 불러서 한번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존 챗GPT처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죠. 이게 그냥 시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 챗GPT라고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챗GPT를 통해서 나온 이제 요청 작업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카메라 컨트롤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설정에서 카메라 컨트롤로 들어가 보면 상단에 AE, AF 락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건 오토 엑스포저과 오토 포커스를 잠그는 기능인데, 이 토글을 켜면 카메라 컨트롤을 살짝 눌렀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락을 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비춰볼게요. 근데 원래라면 손으로 바로 포커스가 잡혀야 되는데 포커스가 잡히지 않죠. 그리고 노출도 변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한 장면을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고정적으로 찍어야 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을 누르면 버추얼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장소 같은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에스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챗GPT가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상단에 답변을 표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궁금한 게 내 눈앞에 있다면 바로바로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챗GPT로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를 여행 갔을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그냥 호기심이 생길 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그라운드 앱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건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서 액세스 버튼,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앱뿐만 아니라 젠모지 그리고 이미지 완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접근을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서버에서 현재 처리가 좀 굉장히 느리게 되고 있어요. 저는 벌써 요청을 한 지 한 4, 5일 됐는데 이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현재 이 과정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가 잘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장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문 기능 같은 경우도 챗GPT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설 같은 것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제가 지금 IM쌤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걸 이제 클릭해주면 요 위에 라이팅 툴이라고 보이죠?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로 가보면 이제 컴포즈가 있는데 요것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내용을 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주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해리포터 같은 소설로 써달라 이렇게 썼거든요. 요걸 써준 다음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잠시 뒤에 소설이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신박한 기능이죠. 자, 이렇게 보면 제목부터 챕터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나오는데, 뭐 엄청나게 길진 않지만 굉장히 좀 알차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 rewrite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다시 써주는 기능이고요. 현재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럴 때 좀 사용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 챗GPT에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설로 예를 들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기능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OS 18.2 베타 버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베타 버전 같은 경우가 벌써 두 번째 베타인데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번 18.2의 정식 버전 같은 경우는 한 12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빠르면 1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고, 좀 늦으면 12월 한 셋째 주 정도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렇고 뭐 챗GPT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영어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점이에요. 국내 사용자분들한테는 크게 어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내년 정도가 돼야지 이제 한국어가 정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과연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우리는 또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다려야 되겠죠. 뭐 아무튼 이번 18.2에 정말 굉장히 좀 신박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